여러분 안녕하세요. 맑은 가을 날씨입니다. 이곳은 전라북도 군산에 위치한 국립군산대학교입니다. 저희는 군산대학교에서 마련한 인문산학협력센터 스튜디오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우리는 금년 2021년 통일부의 지원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통일특강 사업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모두한테 낯선 하나의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통일 원탁 대학 모임입니다. 여러분들 거창하죠? 여태까지는 한두 명이 이렇게 인터뷰한다든지 또는 통일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방식이라면 오늘은 남과 북의 또래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동안 자신이 살아오면서 느꼈던 모습, 생각들과 궁금했던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서로한테 질문하고 답변하고 서로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아주 귀한 시간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이 원탁 대화 모임에 참여한 참가자들 각자 소개를 듣도록 할까요? 우리 명희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경북도 청진에서 왔고요. 지금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명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북한에서 왔고 지금 30살이고요. 이복신입니다. 간호학과를 졸업해서 간호사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선영이고요. 평양에서 태어나서 15살까지 북한에서 살다가 2002년 한국에 입국한 꽤 오랜 세월을 북한에서 산 세월보다 한국에서 산 세월이 더 많은 탈북민 고선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군산대학교 미디어문화학과 학부생 유소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학과 선배 이기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통일 원탁 대화 모임은 군산대 미디어 문화학과 오원환 교수님께서 기획을 하셨고요. 춘산 프로덕션에 의해서 지금 방송됩니다. 편집돼서 여러분과 널리 만날 예정입니다. 저희 그 원탁 대화 모임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얘기할 텐데 기존에 있는 톡쇼는 사회자가 막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었다면은 오늘은 미리 자기가 궁금했던 것들을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이제 질문을 하면은 상대방에서 그걸 거기에서 답변을 하고 또 거기에서 보충 설명도 하고 또 옆에서 다른 생각이 있으면 자유롭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그동안 이 통일특강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단절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메시지마저도 단절이 돼버렸어요. 사람만 단절된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군산대학교 그 미디어 문화학과와 셋넷학교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행사는 굉장히 귀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단은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평화적인 노력은 멈출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의미에서 통일 원탁 대화 모임은 소중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의무 교육은 어디까지인지도 궁금하고요. 네. 또 사실 남한에서는 학생들이 대학교를 가는 게 되게 일반적이라고 여겨지고 오히려 안 가는 게 조금 와, 너 되게 신기하게 좀 특이하게 진로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의무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것이 좀 일반적이라 여겨지는지 아니면 좀 소수의 사람들만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맞아. 첫 번째 의무교육이 언제까지냐 하면 여기처럼 여기 고등학교 3학년인 것처럼 북한 중학교라고 하거든요. 중학교가 6학년까지 있어요. 그렇게 의무교육이고 대학교 가는 건 여기랑 정말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학급에서 대학교를 가는 사람이 1명 내지 2명. 그리고 또 가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여기처럼 등록금은 없는데 대신 그 생활비가 엄청 많이 들어요. 학교에서 책상, 걸상 모든 학생들이 돈 내서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3년 다니면서 그 책걸상만 해마다 바꾸거든요.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데 돈만 내고 바꾸에 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여러 가지 자금으로 썼다 하는데 그냥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돈 빨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렇게 막 그 우리나라가 최고다, 뭐 위대한 수령님,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 약간 이런 영웅 미담도 많이 가르쳐주고 교과서도 보고 모든 만화와 영화가 다 그냥 기승전 조국과 인민 수령님으로 다 연결이 돼요. 예를 들면은 막 집에 우유가 뭐 보육원이나 아니면 학교에 우유가 배달이 왔어요. 뭐 먹을 게 왔어. 그럼 이게 장군님의 은혜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장군님의 은혜니까 나는 이 우유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장군님께 보답하는 우리나라를 빛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아이들이 어릴 땐 다 그렇게 꿈이 모아지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건 초등학교 때고 중학교 때가 되면 중고등학교가 되면 본인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아, 나는 아빠 엄마가 힘이 있으니까 나는 대학교를 갈 수 있겠다. 나는 공부를 잘하니까 나는 뭐 교사가 되고 싶으면 학교를 대학교 뭐 교사학원 이런 데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안 되겠다. 나는 어차피 탄광으로 가야 되고 나는 어차피 농사꾼이 돼야 되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자들은 뭐 정말로 진짜 아빠 엄마가 힘이 없으면 군대 무조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평양시랑은 좀 다른 게 모르겠어요. 옛날이라고 말하면 그쵸, 그쵸. 모르겠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아까 저도 중고등학교 제가 조금 든 게 이제 초등학생들이 당연히 충성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평양시여서 조금 더 했던 것 같아요. 네, 평양시여서 그 학생들한테 사상교육을 좀 더 시킨 것 같아요. 시골은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너 하고 싶은 게 뭐야 하고 물어보면 별로 생각이 없어요, 애기들이. 근데 선생님 하고 싶어 이런 다른 게 나오는데 이제 약간 평양시다 보니까 무조건 장군님, 기승전 심했어요. 장군님 심했어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아. 시골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남한에 와서 가장 큰 차별을 느낀 게 어떤 게 있을지 혹시 차별 아무래도 안 받았을 것 같진 않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또 보면 취업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블라인드 채용 막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게 정말 학력 뭐 개인적인 그런 인적 사항 뭐 모든 걸 안 보겠다라는 취지에서 하는데 사실 그거가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북한 사람이든 뭐 서울 사람이든 어디 사람도 상관없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경쟁력이 되냐 이러는 거죠.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1살, 2살, 3살, 4살 됐어. 어떻게 그거를 다 받아들여서 그거를 할 수 있냐. 경쟁을. 네. 그런 백그라운드를 그게 들어갈 수조차 가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솔직히 블라인드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 굉장히 좋은 부분이지만 사실 다가가기가 너무 어렵다. 우리 탈북민들에 대한 그런 배려나 정책은 그렇게 고려가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여기 대한민국에 와 있는 이주민,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다 같이 경험하는 그런 편견이고 차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약간 차별보다 무시를 당한 적이 많아요. 그렇죠. 차별은 너는 얘보다 못해 이거 아니고 너는 거기서 왔으니까 그냥 못할 것이야. 맞아. 기본 맞아, 베이스가 맞아. 깔려 있는 거예요. 맞아. 하면서 늘 하는 말이 그건 거예요. 우리 복신이 이거 모르지? 모르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맞아. 왜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는데 나는 이제 그 말에 다 꽂히는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 이 정도는 알아요. 그냥 웃으면서 넘기는데 그런 게 한 2달, 3달 계속 반복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이제 감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찾아갔죠. 선생님, 죄송한데요. 제가 사실 모르는 게 많은 건 사실이에요. 모르는 게 많지만 차라리 모르지 하지 말고 조금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러면 좀 배울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받았구나 미안해. 이렇게 하는데 이미 상처를 다 받은 데도 받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뿐 아니고 아주 그건 작은 거 하나고 여러 생활의 모순마다 그게 많아요. 맞아요. 진짜. 그냥 이거 혹시 알아? 몰라가 아니고 너는 모를 거야.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정말 한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무 노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몸에 배인 대로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저희는 아까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1살, 2살, 3살이잖아요. 보면 어른인데 외형은 어른인데 지금 속은 비어 있는데 채우는 것보다 있는 걸 버리고 채우는 게 훨씬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배어 있고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들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어딜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옷 사러 갔는데
뭐 어머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예쁘니까 이거 얼마예요? 뭐 보여주세요. 뭐 그러면 이제 아주머니가 이렇게 조금 얘기하다 보면 어머 아가씨 어디서 왔어? 그럼 이제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 거야. 그냥 뭐 중국 조선족이야? 뭐 그러면 아니에요. 그러면 좀 넘어가 줬으면 좋겠는데 속으로 제발 좀 넘어가 주세요. 더 이상 거짓말하기는 싫어요. 중국에서는 진짜 지겹도록 거짓말을 하고 남 흉내를 냈었어야 되는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한국에 와서는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그 자꾸 꼬치꼬치 깨물으시니까 초반에 거짓말을 못하고 북한에서 왔어요. 그랬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옷을 보여주시다 말고 다 집어던지고 어머 세상에 어떻게 왔어? 주변에 막 이렇게 보러 오시는 손님들이 있는데 더 대박이고 어머 여기 와봐. 이 아가씨 북한에서 왔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람들이 한 7명, 8명이 앞집에 아주머니, 옆집에 아주머니 해가지고 손님들 이렇게 이티가 모여주는 출연한 거야. 이티가 그냥. 이티가 출연한 거야 진짜. 그러니까 그땐 정말 심했어요. 2003년도니까 지금 많이 이제 심심치 않게 접하니까 그때 정말 신기하셨을 거예요. 신기하셨으니까 오는데 저는 이제 너무 창피한 거예요. 갑자기 이게 아까 그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게 사실은 이게 한국 사람들이 잘못도 아니고 저희 잘못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나라와 나라 어떤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러니까 뭐 편견을 안 가지고 서로를 잘 알고 이해를 하려면 사실은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70년 넘게 교류가 단절이 됐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표현 중에 귀에 딱 꽂혔던 말이 겉은 어른인데 속은 1살, 2살, 3살이다라는 말이 확 꽂혔거든요. 그래서 사실 궁금하긴 했어요. 왜냐면 북한 분들을 제가 실제로 뵐 일도 없고 또 그럴 아직 막 학생이니까 그럴 기회도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랄까 인식관도 없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접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저는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또 어른들이시니까 이미 충분히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이미 사회에 잘 녹아들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실제 생활하시면서 받으셨던 차별, 편견, 무시. 근데 이게 잘 대놓고 드러나는 쌤 거면 차라리 왜 저를 그렇게 대하세요? 라고 할 텐데 너무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북한이니까 뭐 모르지 이런 거 그냥 알려줄게 약간 이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 되게 무례한데 참 사소해서 말도 못 하셨겠구나. 말하면 치사해지고. 네, 말하면 괜히 내가 쪼잔해진 것 같고 막 그런 좀 서러움이 너무 잘 느껴져가지고 좀 찡했고. 그 북한에 계셨을 때와 남한에 계실 때 그래도 어쨌든 경제 구조가 다르고 또 사회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좀 잘 극복은 하셨는지 아니면 아직도 계속 적응하시는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내가 겪었던 북한하고 고난의 행군 이후에 겪었던 북한이 달랐어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북한은 계획 경제로서 다 배급주고 나눠주고 이런 것이 익숙했기 때문에 그때로만 생각하면 남한의 경제체제나 사회구조나 이런 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나 북한이 고난행군 이후에 사람들이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그 시장에 장마당에 나가서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남한과는 좀 다른 경제 구조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라는 것에서는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고 돈이 오고 가는 거, 돈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거의 한국에 와서 크게 좀 다르다, 색다르다라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업적인 측면이나 이런 데서는 북한에서는 그래도 직업이 그 국가에서 배정해주는 데를 가야 되고 내 아버지가 뭐 노동자면 그냥 노동자, 농민이면 농민이었다는 그게 굉장히 더 크게 신분에 따라서 차지를 했다면 여기서는 하나부터 10배까지 내가 좋아하고 원하던 원하지 않던 뭐 나의 꿈을 원하던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을 원하던 뭐든 원해서 내가 경쟁을 해서 그 직업에 관련된 것을 배우고 직업을 얻고 이런 부분은 아직도 좀 적응을 지금 굉장히 해나가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살아가는 모습이나 이런 게 그렇게 다루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제 일자리 한 푼 없어도 내가 일을 해서 그만큼 소득을 벌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북한은 그게 안 되니까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알바해서 돈 딱 들어온 날 너무 신기한 거예요. 통장이란 개념이 없어요, 북한은. 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돈 있는 사람 현금, 뭐 돈 없는 사람은 곡식 가지고 있다가 비쌀 때 팔아서 그걸 현금. 근데 여기는 통장으로 줬는데
돈이 걷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냐고 도대체. 나는 현금을 요구한다고 했더니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쓰라고 진짜. 진짜예요. 다 그래요, 진짜. 네. 북한 사람 다 와서 그래. 3일 만에 나는 알바를 통장 입금 말고 현금 달라고. 네. 다 그러잖아. 그랬더니 그 사장님 다음 달부터 수표를 빼가지고 꼭 수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딸랑 한 장을 주는 거예요. 나도 아니 나는 두둑히 약간 이렇게 된 월급을 받고 싶은데 돈을 왜 한 장을 줘? 물론 같은 금액 그걸 이해하기까지 한 1년이 걸린 것 같아요. 한 8개월을 거기서 알바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사장님이 정말 10,000원짜리로만 2만 주시는 냈다 받아라. 거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딱 탔어요. 처음에 버스를 딱 사람들이 타니까 몇 번 타면 어디 가는데 버스 딱 탔어. 사람들이 가방을 갖다가 띡 찍고 들어가고 띡 찍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가방 띡 찍고 딱 떼고 들어간 거예요. 그 아저씨가 여보 아가씨 돈 내야지 이러면서 아니 왜 지금 나 차별하냐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방 띡 찍고 들어가고 다 가만히 있다가 저거 나 누가 잘못 거 어떻게 알았지? 약간 이런 거지. 왜 나 차별하냐고. 나도 찍었는데 가방 됐는데 왜 안 아가씨 그 안에 카드 있어? 그러니까 카드? 무슨 카드요? 그러니까 교통카드 있어야지. 그게 뭐예요? 은행 가서 만들어달라 만들어줘. 약간 이런 에피소드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이제 너무 당연한 걸 우리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워야 되는 거고 아까 그 시장 경제나 이런 남북한의 어떤 차이가 정말 너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고 여기는 자본주의 체제고 사회주의 체제는 뭐냐면 아니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해봐야 어차피 다 똑같이 나눠 가지는 거고 쟤는 아프다고 안 나고 쟤는 아버지가 간부라고 빼돌려가지고 저기 가서 띵가띵가 놀고 있는데 어차피 제목도 내가 다 해서 줘야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좀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회사에 어떻게 힘겹게 취직을 해도 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국 사람들처럼 정말 열심히 살려고 뭐 남이 보던 안 보던 열심히 하려는 게 아니라 남이 안 보면 좀 쉬고 안 놀고 조금 이렇게 했었던 습관들이 있고 그게 그렇게 일을 해도 먹을 게 나왔던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당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당 이름도 여러 가지로 바뀌면서 근데 그 당에 많은 것도 사실 충격인데 그 회의에서 TV에 막 송출되는 상태에서도 정치인들끼리 막 언쟁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이걸 정당하다고 여기는지 이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정치인들끼리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은 저희들도 되게 부끄러워하고요. 그리고 다만 정당이 많은 것은 이제 그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생각의 차이도 있고 가치관의 차이도 있는데 그거를 그 의견들을 모아서 표현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당이 많은 것은 그냥 이 사회에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정치인들이 싸우는 모습은 좀 국민들이 기대하는 모습에 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필요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하고 있지 않나. 북한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유일당이거든요. 네. 해외에서 TV 나오는데 싸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왔을 때 그때 이 전 대통령이 막 탄핵 이 소리가 왔다 갔다 할 때인데 너무 충격인 거예요. 대통령을 막 욕하고 있고 막 탄핵을 한다고. 그래서 이건 좀 충격이긴 한데 이래도 되나 싶었었거든요. 저는 사실 뭐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북한에서는 그때 저는 학생 시절이라서 저희 아빠 엄마가 이런 당 그런 투표 하러 가는 거 봤거든요. 근데 정말 한복을 어머님께서 예쁘게 차려입으시고 점점 축제 완전 분위기처럼 가서 하고 그리고 투표를 뭐 반대 이게 없어 무조건 찬성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 축제처럼 막 그 끝나고 나서 춤도 추고 막 그랬었어요. 막 그래서 강장에 모여서 그런 모습을 보다가 여기 오니까 맨날 데모하고 막 싸우고 그 저는 남한에서 데모하는 모습을 북한에서는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TV로. 근데 이렇게 얼마나 이 자본주의가 썩어 빠진 자본주의여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선동을 하는 목적으로 방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후에는 저는 지금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유권 중에 하나다.
내가 가진 생각이나 내가 가진 불이익에 대해서 나의 주권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정치인들이 막 그 강당에서 막 싸우는 것까지는 좀 너무 좀 불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나가서 사람들이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데모하고 밀린 임금 달라, 돈 나온 그 복지 혜택을 달라라는 것 때문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지금은 인지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걸 시키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뭐 생활총괄을 해가지고 나 자신을 비판을 하고 상대방을 비판을 하고 상대방을 감시하고 이제 신고하고 이런 거를 너무 습관화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이 다르면 한국에서는 그냥 싸우고 말죠. 북한에서는 이제 뭐 앉아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대해서 욕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못 살고 있다라는 말을 누가 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신고하죠. 그럼 감옥에 끌려가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술김에 70대 할아버지가 얘기해도 그 다음날 사라져요. 한국은 전 반대로 진짜 이제 거의 독재 정권도 이제 겪어봤었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걸고 민주화 운동을 해서 승리를 했었고 이 많은 이제 이 민주 사회가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쓸데없이 그런 좀 깊은 생각을 했는데 당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당이 많은 거는 정말 많은 이제 다양한 생각들이나 어떤 그런 게 인정이 되고 이제 집합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정당이 많아서 이래요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유럽에는 많은 나라들 보면 우리나라보다 정당이 더 많은데 이렇게 싸우질 않거든요. 그럼 문제는 뭔가 민주적이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대화를 아까 자유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내 자유가 중요하니까 상대방 자유를 배려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내 얘기만 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또 무시당하니까 더 화가 나니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분단의 아픔이죠. 분단 문제는 이념으로 지금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고 이러니까 그게 지금 당파가 갈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앉아서 용납을 안 하는 참 슬픈 분단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도 생생하게 현재 진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북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여기 와서 살고 있고 여기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여기서 태어나지를 않았고 이래서 저도 이게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저희 다문화 교수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교수님 저에 대체 뭘까요? 했더니 너네 다문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 정의가 북한 사람도 거기에 속할까를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약간 우리 한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다문화라고 하면 외국에서 와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가 섞인 걸 다문화인데 이건 우리 깊이 뿌리로 봤을 때는 한민족이잖아요. 근데 이거 다문화로 호칭짓기는 좀 약간 그런 면도 있고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본인들은 약간 네. 개인적인 얘기인데 네. 외가 쪽에 이제 삼촌이 그 다문화 가정이거든요. 하는데 저는 근데 그냥 저희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쵸. 그분이 어디서 왔건 이제 제 사촌 동생이 뭐 어머니가 뭐 어디 분이시건 아버지가 어디 분이시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내 동생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어디서 왔나 아닌가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살고 있으면 같은 우리라고 돼야지 않나. 그리고 특히나 어쨌든 뿌리는 다른 어디서 온 사람들보다 더 우리랑 가깝고 더 그쵸. 우리랑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인데 이게 처음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혹시 되게 난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속상할 것 같은 거예요. 저 약간 같은 그래요. 그냥 한 네. 가족처럼 더 나아 그냥 큰 틀에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은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저는 북한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 한국에 살고 있고 근데 고향이 어디냐고 하면 북한이니까 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그래서 정체성은 항상 이제 혼란이 와요. 거짓말을 해야 될 때 내가 조선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항상 이제 정체성의 혼란은 오는데 그 상황에 맞게 그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 그 뿌리가 단단하게 내리지 못한 것 같고 상황들마다 거짓말을 하거나 눈치 보거나 어떤 들러대는 제 모습이 아직도 그 중국에서부터 있었던 제 모습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조금 서글퍼지기도 하고 혼자 생각을 해보면 근데 또 좀 좋게 생각을 하려고 왜냐면 한국 사람들한테 자꾸 우리를 이해해 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저희도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한국 사람이라고 우기면 뭐해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으로 받아주고 인정을 해줘야 그게 정체성이 저희가 이제 정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근대 국가식으로 이제 나라로 따지지 마시고 이렇게 일상 속에서 이 정체성 문제, 또 정체성이 한 번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이는 20대, 30대, 40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좀 풀어가면 어떤가. 이건 제 이제 고백입니다. 왜 난 부부싸움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 왜 사이가 안 좋을까? 그랬더니 내가 다문화라는 걸 내가 놓쳤네. 그럼 우리는 하나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네, 정체성이 하나가 아니죠. 셋넷 학교의 그 20년 동안의 거대한 프로젝트는 알면 사랑한다입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이상하게 쳐다보고 동물원에 뭐 동물 보듯이 봤는데 아 그렇구나 우리랑 다르구나 다르니까 우린 참 아름답다. 부부가 똑같아서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르니까 서로 어떻게 그 신비로움 때문에 만나고 행복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북한에서 오신 탈북자들은 미리에서 온 통일 사절단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일부에서는 왜 우리 세금을 깎아 먹으면서 저 사람들이 여기 와 있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막 혼재돼 있어서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당사자이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은 많은 나라들이 받아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물꼬를 터주고 한민족이라고 받아주기 시작한 나라가 한국이었고 그래서 자다가도 눈물 날 만큼 정말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없진 않아요. 저희를 다 도와주신 분들이 한국 분들이고 처음에 올 때 뭐 불어컵이 뭐 오는 과정 이런 걸 다 한국 분들이 중국에선 그런 일이 불법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도와주고 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는 마음에 진이 있어요. 북한에 남아있는 그 가족들에 대한 친구들에 대한 그런 무거운 마음이 항상 빛처럼 있어서 저희는 항상 나와서 이렇게 저희가 알릴 수 있는 게 저희가 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좀 이게 뭔가 남북한의 이런 갈등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교 역할을 저희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런 관련된 모든 하고 있는 한국 분들이랑 또 이제 탈북민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북한과의 만약에 통일을 진행을 한다면 70년 이상 단절된 문화가 섞이는 과정일 텐데 그 문화를 받아들일 때 뭔가 판단하고 뭔가 이렇게 따지고 적대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성공한 사례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반드시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해를 해주고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하신 분들은 사실 탈북하신 분들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실 저희도 입장을 들어드리고 이런 상황이시구나 인지하지만 어쨌든 북한은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이분들의 역할이 가장 빛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 사회도 솔직히 북한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모르는 부분이 많잖아요. 워낙 많이 폐쇄된 국가이기도 하고 그럼 거기서 나오는 인권 문제, 북한에서 하는 인권 문제라든지 북한 사람들 실제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탈북민들을 통해서 많이 정보가 교류가 되고 나온단 말이죠. 전문가적인 측면에서도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도움을 주고 있고 가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이 더 많이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오늘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그냥 다 아는 누나들 같고 그냥 아는 분들 같고 그냥 너무 그냥 편한 그냥 정말 너무 자연스러운 그냥 우리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저희가 아니라 다름 아닌 그냥 와주신 분들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하나의 작은 생활 속에서 이런 경험들이 만약 다른 친구들도 겪게 되고 저희 당장 그냥 저희 친누나들도 겪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그냥 이게 다른 거 아니고 이게 가교 역할이 아닌가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실감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다리 위에서 만나고 있는 남북의 따끈따끈한 젊은이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 말미이긴 하지만은 저는 통일이란 말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일상에서 소비되고 있는 통일이라는 단어가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흡수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평화의 의미, 소통의 의미, 공존의 의미를 조금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통일 원탁 대화 모임도 평화를 위한 대화고 공존을 위한 대화고 이해를 위한 대화입니다. 이제 아쉽지만은 좀 이 대화 모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오늘의 그 느낌도 좋고 또 못한 얘기도 이렇게 모아서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제일 먼저 왔으니까 선영이가 저희는 사실은 저도 그렇고 이렇게 일반인들이 모여 앉으면 통일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부모 형제가 남아 있고 보고 싶고 가고 싶은 마음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저희는 그냥 정말 딴 거 안 바래요. 전문가들처럼 통일이 되면 뭐 통일 대박, 뭐 이렇게 경제적 순이익 얼마, 뭐 경제 상승 몇 단위 뭐 이렇게 GPS 그런 복잡한 거 다 떠나고 저희는 진짜 딱 하나. 북한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선영이가 굶지 않는 통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춥지 않은 통일, 정당하게 일하면서 내가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통일. 우리 그런 거라면 한번 정말 우리가 다시 힘을 모아서 같이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대화를 하면서 이런 대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중간중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르는 통일에 대해서 그냥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그런 것들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얘기들을 저희도 듣고 저희도 저희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면서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통일이 어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화 나눈 거를 보시게 될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많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거를 오늘 정말 간절히 소망하게 됐습니다. 또 오늘 두 번째 또 중요한 대화가 오고 가는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하는 통일이 아니고 대화를 오고 가는 통일, 그 다음에 경험을 나누는 통일에 대한 얘기를 이기주 씨가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모임을 가지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지금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고 당장 취업을 해야 되는 이 취업난 속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과 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모습을 들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나도 좀 더 희망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 대한민국의 미래와 만났다는 굉장히 이 모임을 압축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요.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라 갈라진 한반도의 미래와 희망을 만나는 통일을 우리 또 꿈꾸는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통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려운 이유가 되게 서로 이질적이라고 느꼈잖아요. 어쨌든 70년 이상을 지금 분단을 계속 겪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 만나면서 저도 기준님처럼 되게 엄청 친밀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계속 북한과 계속 친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밀해지고 그러면 합쳐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대화가 너무 뜻깊었고 앞으로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대화가 점점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추후 진행될 그런 거대한 흐름에서 좋은 밑거름으로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자리에 참석한 게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일단은 이야기하면서 되게 저도 많이 배웠고요. 근데 가끔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성을 하게 됐어요. 저는 살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제가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살면서 정말 이렇게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은 적이 없는데 이게 내가 다 모든 걸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았다고 생각한 게 상처를 그냥 무디게 지나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조금 좀 되새긴 것 같아요. 좀 이제는 저도 좀 돌아보면 살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에 우리 부신 씨가 다 해서 긍정의 에너지 넘치는 통일을 우리가 꿈꾸고 얘기하자. 뭐 그런 거죠. 우리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 편견을 좀 극복을 하고 우리 이렇게 달랐구나. 다름이 이렇게 아름답고 편안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통일이란 말을 써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올해가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지 31년이 됐습니다. 예, 31년이 돼서 우리도 참 감회가 새로운데 여러분 아시죠? 지금 통일 독일의 총리가 메르켈 동독 출신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필요한 짐이 없다 이런 통일 기념 연설을 했어요.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짐인지 역사 속에서 또 불필요한 것인지 일상 속에서 그걸 겸허하게 좀 생각해보고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 모임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공존을 위한 건 계속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로서 이제 아쉬운 모임을 지르고 지속적으로 우리 내년에도 더 아름다운 모임, 행복한 모임, 또 우리 다름을 서로 소박하게 나누는 그런 대화 모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통일부가 지원하고 군산대 미디어 문화학과와 젠넷학교 공동으로 기획한 통일 특강 사업 통일 원탁 대화 모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